마치 어머니처럼 너른 품으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품어주는 지리산. 그래서일까요? 유독 지리산 기도터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황인혁. 26년 전 신내림을 받은 후 송두리째 달라졌다는 그의 인생. 지금은 전국의 8대 명산을 찾아다니며 신과 소통하는 게 그의 주요한 일상이랍니다. 아이고 잘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이뻐라. 혼자 온 줄 알았는데 동행이 있었네. 아이고 이뻐라. 집에 가자. 네. 집에 가자. 강아지들이 잘 기다리네요. 네, 자 맨날 데리고 다녀서 버릇해가지고 차에 뒤에서 잘 기다려요. 가자. 반려견들만큼이나 황인혁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서둘러 하산하는 길이랍니다. 그를 따라 도착한 곳은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가자 빨리 가자. 하우스. 한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섰는데요. 가자. 아휴. 들어가자. 7년 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와 터를 잡았답니다. 나가. 그렇지. 익숙한 듯 테라스로 나가 자리를 잡은 반려견 미니와 빵이. 아이고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반려견들은 출입 금지라는 이곳은 그가 섬기는 신들을 모셔둔 공간. 들고 날 때는 꼭 신당을 찾아 경건한 의식을 치른답니다. 무속인 아니랄까봐 모든 일상의 신과 함께인 황인혁. 그런데 여기가 집인가요? 여기는 이제 제가 기도하고 손님들 오시면 상담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를 제가 보는 곳이고 잠자는 곳은 따로 있고. 그가 서둘러 산에서 내려온 이유는 긴급하게 상담을 요청해온 바로 이 손님 때문. 대체 무슨 일일까? 본인이 어떤 영적으로 뭐 어떤 이런 게 있었나? 내림급 받고 나서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렸어요. 더? 저는 신령님들이 얘기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릿속이 콘서트장이었어요. 퇴마사 황인혁을 찾아오는 이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곳에서 내림굿을 받은 현직 무당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 진짜 그냥 죽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그냥 저기 다리 밑에 서 있어. 내가 밀어줄게. 그래서 이 빙의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전형적인 빙의 증상이라는데요. 빙의란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 다른 영혼이 들러붙어 조정하고 지배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빙의 걸리신 분들은 할 거 다 해봐요. 자, 뭐 어디 가서 병원도 다녀보고 뭐 다른 데 무속인한테 굿도 해보고 마지막 종착역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어느새 무속인들의 무속인이 된 퇴마사 황인혁. 언제 또다시 다급한 사정을 가진 이들이 찾아올지 모르기에 언제나 대기 모드라는데요. 여기가 제 숙소예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법당과 사무실이 있는 같은 건물에 숙소도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실에서 자기는 그렇고 제가 이제 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녁 때 일 끝나고 여기서 자고 이제. 가족분들은요? 가족들은 서울에. 예, 청주에는 저만 있어요. 따로 지내시는 거예요? 예,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산 지 7년 차, 이젠 스스로를 돌보는 일도 익숙해졌답니다. 빨래가 나름 제 것도 혼자인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살림꾼은 아닌데 좀 이렇게 지저분한 꼴을 좀 잘 못 보는 스타일이라.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 됐다는 황인혁. 그런 그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이유는 뭘까? 혼자 사는 집답게 살림살이가 단출한데요.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없네요. 배우 황인혁. 예. 예, 토크쇼 나갔을 때 여기서 이제 죽던 건데. 지금 배우라는 이름이 네. 더 뭐랄까 어울리신가요? 테마사가 더 익숙한가요? 저는 이제 테마사가 익숙한데 제가 하던 거에 대한 그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미련이 남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잖아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처음 발을 디뎠지만 그의 꿈은 늘 연기자였죠.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후 방송사 특채 탤런트로 배우가 됐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행복은 산산이 부서졌죠. 그게 이제 뭐 한 25, 6년 전인데 잘나고 눈 감으면 막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장군이 와서 서 있고 막 저승사자가 막 와서 서 있고 막 이러는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까지도 가봤어요. 그래서 신경안정제도 받아 먹어봤는데 더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트대서 죽으려고 했어요. 아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아이고.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 아 나왔다. 오셨어요? 아 우리 아이고 김치찌개 맛있겠다. 쌤이 계란말이는 할게. 선생님, 네. 여성분들은 누구세요? 애들이요? 제자들. 무당들. 인사해. 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속인의 길을 걸으며 많은 걸 포기해야 했지만 얻은 것도 많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자들. 제자들이 있어 혼자 살아도 혼밥 할 일은 없다는데요. 누구보다 엄격한 스승이지만 일상에선 제자들과 허물없이 지내려 노력한다는 황인혁. 딱 넣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예, 먹겠습니다. 그래 밥 먹자. 아유 참 밥밖에 먹기 힘들다잉. 그지?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진짜 가족만큼이나 끈끈한 한솥밥 먹는 사이죠. 3년 된 묵은지 김치찌개. 맛있습니다. 괜찮지? 정아 손님 잘 봤어? 네. 뭐 어때? 소개받고 오셨어요? 누구한테? 상담. 촉 끼시는 분 소개로 누구? 지금 저한테 촉 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소개로 들어오신 분. 근데 어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아니요. 가정사 때문에요. 가정사회 네네. 남편? 많이 힘들어하셔요. 올해로 16년 차 무속인인 정화 씨와는 3년 전 사제의 연을 맺었는데요. 신병을 많이 앓았어요. 4, 5년 정도를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요. 1년 반 정도를 아예 밖을 못 나갈 정도로. 응급실을 달고 살았어요. 발작이 일어나면 응급실로 무조건 직행했어요, 저는. 보통 내림굿을 받으면 신병 증상은 사라지기 마련. 하지만 2차례 내림굿을 받고도 정화 씨의 고통은 여전했죠. 그러다 수소문 끝에 황인혁을 찾았다는데. 저한테는 모든 게 진짜 감사하죠. 제 삶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시기도 했고 정말 이제 모든 걸 깨끗하게 치워놓으니까 신령님들이 제대로 와주신 거죠. 퇴마와 내림굿을 다시 받은 후 고통은 사라졌다는데요. 신내림굿을 해서 그 피해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신이 없어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런데 신내림굿을 하면서 귀신이 씌워갖고 오시는 분들. 또 하나 제자인데 귀신이 붙어 있는 분들. 그런 제자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요. 제가 보는 것 중에 이건 사기다라고 해요. 재회굿. 연인이 헤어졌는데 그거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 그런 굿 자체가 전통굿 속에 없어요. 제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오롯이 홀로 남은 밤. 여보세요? 아들, 네? 학교는 갔다 왔어? 학교 오늘이요? 응. 병원 갔다 갔어요. 병원 갔다가 병원에서 뭐래? 그냥 감기래? 아니, 아직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코에서 콧물 나오다가 갑자기 피나고 그냥 아이고 피곤했네 우리 돼지가. 생일날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빠랑 자전거 타고 놀까? 네, 아들 사랑해. 잤어요. 약 잘 먹고 자.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특히나 눈에 밟힌다는 11살 아들. 지금 한참 이쁠 때죠. 네. 근데 다른 애들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좀 짠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리운 마음 꾹꾹 참아가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기 싫어서라는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희 큰 딸 아기 때 어린이집에서 한번 사건이 터졌었어요. 어디 무당 딸이 여기 왜 다니냐. 예, 우리 딸하고 못 놀게 해달라고 하고 막 동네 소문 옥내방네 다 떠들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 난리가 한번 났었었죠. 예, 그래서 이사까지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무속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때 알게 됐죠. 그 사건 이후 새 삶을 살아보려 노력도 해봤다는데요. 아이들 때문에 좀 사업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한 2년 정도 했는데 사실 막 몸도 많이 아프고 그 빵집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그래서 아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냥 무속인 길 다시 돌아와서 그냥 이 일 하고 있고요. 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신이 벌이라도 내리는 듯 건강도 돈도 잃었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그럼 그가 하필이면 청주로 내려와 둥지를 튼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틈만 나면 찾는다는 인근의 아파트 단지. 이곳을 찾을 때는 항상 두 손 무겁게 선물까지 챙겨온다는데요. 엄마, 나왔어요. 아이고. 좀 먹지 그. 아이고, 그걸 먹어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가자, 엄마. 우리 집으로. 가면서. 텔레비 꺼야지. 일단 주세요. 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모셔가려는 참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축하는 솜씨가 능숙해 보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아유, 자, 내가 잡아드릴게요. 아유. 안전벨트 드릴게요.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올 때 홀로 사시는 어머니 집 근처 5분 거리에 법당을 차렸다는 황인혁. 이거 신으셔. 네. 네. 아유. 마, 여기 앉으셔. 네. 아시는 밥 먹자, 엄마. 좀만 기다리셔. 네. 올여름도 건강하게 견디시라고 보양식을 준비했는데요. 전복에 인삼에 각종 한약재까지 몸에 좋은 재료들이 총출동했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원기가 충전되는 기분.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준비 끝. 다 됐다, 엄마. 삼형제 중 첫째와 막내는 해외 나가 살고 둘째인 황인형만 유일하게 근처에 살며 어머니를 챙긴다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묵은지까지 단골 식당에서 얻어와 차려낸 한상 차림. 찍어 잡숴보세요.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어머니 목까지 챙기는 다정한 아들이랍니다. 아들이 만들어서 더 맛있네. 엄마랑 또 같이 먹고 하니까 좋네.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딸 모양 딸 노릇 아들 노릇 다 해. 우리 아들이. 셋 중에 누가 효자야? 우리 둘째 아들이 최고지. 알았어. 옆에서 이렇게 전화 걸어주고 잡섰어 안 잡섰어. 그렇게 물어봐주고. 그런 게 최고지. 뭐 나를 금망아지를 갖다 줘서 뭐 최고가 아니라.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저 죄송할 뿐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속였거든요.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법당을 신내림을 받고 나서도 법당을 숨겨놨었어요. 제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 법당을 아파트 한쪽에다 해놓고 잠가놓고 다녔어요, 맨날. 어느 날 그 문이 어떻게 열려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가 청소해주러 반찬 갖다 주러 오셨다가 그 방 보시고 기절하신 거예요. 늘 어머니의 자랑이었다는 둘째 아들 황인혁. 세상 누구보다 반짝였던 아들의 모든 순간들을 80 넘은 노모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마 가수 박남정이랑 이거 CF 찍은 거야. 여기 있잖아, 박남정. 계속 이런 길로 다 나갔으면 엄마가 참 좋은데 네가. 뭐 그때가 그렇게 뭐 좋아? 아 좋지. 어디 가서 내놓고 야 니네 아들 여기 나왔더라 어디 나왔더라 그러면 그거 같이 기분 좋은 게 어딨어. 아유 지금도 나쁘지 않아. 아유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기에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아들의 신내림.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이 내가 그냥 막 내가 뭘 잘못해서 자식이 저런 벌을 받나 저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심정이 눈물만 나오지. 이런 거 하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부모가 돼가지고. 그렇잖아. 응.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이번에도 시간은 약이 돼주었죠. 이제는 무당인 아들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됐다는 어머니. 그런데 우리 아들 요즘 일이 좀 많아갖고 힘들지. 아니 괜찮아. 힘든 사람들 고쳐주면서 하는 일이 내 일이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몸 상하지 않게끔 해야지. 아유 나는 일도 일이지만 난 네가 몸 상해서 아픈 게 난 그 제일 싫어. 정도까지는 안 해요. 아예 효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효자는 그 어머님이 원하는 삶을 예쁘게 잘 살았을 때가 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속인이 됐다라는 그 부분만큼은 너무 죄송한데 자식으로서의 할 도리는 남들 이상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결코 평범치 않은 무속인의 삶. 밝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굳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고불고불 위험천만한 산길을 오르는데요. 제자들까지 데리고 지리산에 도착한 황인혁. 아이고 고생들 했네. 챙겨온 짐도 한 보따리. 오밤중에 지리산엔 어쩐 일일까? 전도 내리고 그쪽부터 다 내려 산신기도 하러 온 거죠. 예, 좀 새로 들어온 제자가 있어서 그 제자도 데리고 와야 되고 산에 기도 다니는 게 무속인한테 일이에요. 무속신앙에서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 여기는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기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굳이 한밤중에 산을 찾은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 날 신내림을 받기 전 세 곳의 산을 돌며 기도를 올리는 의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놀아봅시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무속인. 그런 무속인에게 신과 소통하는 접시는 필수라는데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파는데니, 예. 외가에서 오셨어? 친가에서 오셨어? 외가 몇 대조예요? 네, 한번 놀아봅시다. 어느새 호랑이 스승 모드로 변신한 황인혁. 접신 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귀신이 들러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에 이끌리듯 뛰고 또 뛰는 제자. 하지만 이내 방향을 잃고 휘청거리는데 누구세요? 모르겠어? 명패 찾으셔야 돼? 명패 찾으셔야 법당에 앉혀드려요. 어쩐 일인지 집중을 못하는 눈치입니다. 대장장이가 명검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불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망치로 계속 두들기고 갈고 또 두들기고 또 갈고 해야 그게 명검이 되는 거잖아. 맞지? 지금 그 과정이야.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신명이 올라 무아지경으로 춤을 춰야 하는데 어째 몸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네요. 뛰어보라고. 살살 위로 뛰어. 네가 뒤꿈치 살짝 들어. 너 살려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할 일 없어 너하고 놀라고 이러는 거 같아? 나 될 때까지 할 거야. 오늘 안 가 집에. 알았어? 어디서 고개를 끄덕거려? 선생님이 말하면 네 하고 대답해야지. 불호령에 순식간에 얼어붙은 분위기.
결국 스승인 황인혁이 먼저 자리를 떴는데요. 형님, 이토록 제자들을 혹독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뭘까? 불쌍하죠. 불쌍하죠. 눈물 나. 누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근데 선생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맞지. 여기서 제가 오 쭈쭈쭈 오 잘한다 잘한다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그럼 걔 망치는 거거든. 황인혁이 가장 경계하는 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신내림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는 무속인의 길.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부디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귀한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죠. 며칠 후 아이고. 바쁜 시간을 쪼개 서울까지 올라오는 황인혁. 아주 그냥 선물까지 들고 찾아간 이곳은 어딘가요? 들어왔네? 형님, 맞습니다. 야, 개요.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버시라고. 이거 뭐요? 네, 황금란이. 이거 황금란이 뭐냐? 이 노란색은 원래 그 부. 오, 이거 골프가 아닌 것 같은데 형님? 파크 골프. 파크 골프 어르신들 하시는 거?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저 그러면은 내가 예. 이거 실내인데 예. 이거 사업을 하는데 네. 잘 될 것 같냐? 잘 아니, 돼야, 느낌에. 잘 돼야죠. 제가 봤을 때 기운 되게 좋아요. 그래? 기운이 좋다고. 저 덕담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가면서 그냥 절로 무슨 가자. 사람이 커피 한 잔 예, 먹자고. 예, 가시죠. 활동하는 영역은 다르지만 방송국에서 만나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는 두 사람. 너는 그러면 가족은 어떻게? 그냥 가족은 서울에 있고요. 저는 이제 청주에 있고. 아, 그럼 예. 떨어져 살아? 예. 직업적인 것 때문에 해코지를 당했죠. 나는 형님은. 사람들이 황기순 아들 이걸로 예. 야, 저 황기순 아들, 황기순 아들. 야, 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야, 그 황기순 필리핀 뭐 옛날에 이런 얘기들을 예. 너무 가볍게 쉽게 근데 하니까. 아직도 굳이 그러해요? 아니,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데.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애는 잘못이 없잖아요. 전혀 없지. 제가 뭐 무속인 된 게 뭐 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아빠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 사람들한테 좀 그런 선입견이 근데 조금 감수를 해. 뭐 본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렇게 시선을 필리핀 이러면은 기분은 나쁜데 네. 나는 다 받아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동생도 그냥 알겠습니다. 뭐 인간 황인혁으로 해서 예. 자식한테 네. 가족한테 예. 하여튼 마음으로 예. 하고.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개업하면 꽃을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네. 차라리 현금으로. 연금. 아빠로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더더욱 아이들 앞에 더 떳떳한 아빠로서 무속인을 떠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무속인으로 살고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세상의 편견을 깨고 존경받는 무속인이 되고 싶다는 황인혁. 퇴마사 황인혁.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아빠입니다.